학비나 생활비는 좀 얼마 정도? 비싼 편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적게 드는 건 아니다. 그죠? 학비가 네, 그렇죠. 주요한 명문대 다 대부분 합격한다 이렇게 생각하면 되겠네요. 네, 2년 동안 거의 3시간 동안 자면서 공부를 했는데 매일 3시간씩 자고 어떻게 되게 네, 힘든데. 2년 정도는 할 수 있어요. 네, 알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교육 전문 채널 100%다입니다. 오늘은 베트남 명문 국제학교 ABCIS 졸업생을 모시고 베트남 국제학교에 대한 토크를 좀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좀 소개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저는 ABCIS 졸업 후에 UCL에 진학해서 심리학 공부하고 있는 이도연이라고 합니다. 저 영국의 UCL을 진학하셨나요? 네. 영국의 명문대 졸업생을 모시고 오늘 인터뷰를 진행하게 돼서 되게 영광입니다. 네. 자, 그러면 이제 베트남 그 명문 국제학교 ABCIS는 굉장히 그 베트남의 유학 관련 학생들한테 많이 유명한 걸로 알고 있는데 그 학교에 대해서 좀 소개 부탁드리겠습니다. 저희 학교는 프라이머리부터 이렇게 마지막 13학년까지 모든 학년의 학생들이 재학을 하고 있는 국제학교인데요. 거의 모든 학생들, 그러니까 99% 정도의 학생들이 다 영어를 모국어처럼 구사를 하고, 그렇기 때문에 영어가 모국어가 아니라면 고학년에 갑자기 들어가는 경우는 극히 드물어요. 저 같은 경우에는 운이 좋게 중간에 들어갔고요. 일단 저희 학교는 학생 수가 그렇게 많지는 않아요. 그러면 거기는 뭐 소수 정예 학생들을 이렇게 뽑아서 그 학생들만 열심히 교육시키는 그런 어떤 철학을 갖고 있는 학교인가요? 네, 아무래도 교장 선생님이 그런 철학을 가지신 분이고 학생이 정말 빛을 발해서 좋은 결과를 얻을 수 있다는 확신을 줘야만 뽑으시는 것 같아요. 그렇구나. 네. 자, 그러면 이제 최근에 이제 베트남으로 많이 그 국제학교로 많이 이제 생각을 많이 하시는 것 같은데 베트남에 있는 주요 국제학교 좀 몇 개만 좀 소개해 주실래요? 일단 제가 다닌 학교로는 르네상스 인터내셔널 스쿨, 그리고 캐네디언 인터내셔널 스쿨, 그리고 마지막에 제가 졸업한 학교 이렇게 3개가 있는데요. 일단 르네상스부터 얘기를 드리면 그 학교가 가장 한국인들 사이에서 인지도가 높아요. 왜냐면 아무래도 모든 학생들을 다 받아주는 학교이기 때문에 지원만 하면 다 받아준다? 네, 지원하면 다 받아주기 때문에 아무래도 영어를 처음에 좀 어려워하는 친구들이 거기를 들어가고 그리고 장학금을 많이 주는 학교로도 알려져 있거든요. 그래서 아무래도 좀 편하게 많이들 다니기 때문에 80% 이상은 한국인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거기는 좀 한국인들이 많은 학교다, 국제학교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고 또 다른 학교는 어떤가요? 그 다음에 제가 다닌 학교로는 이제 캐나다 학교가 있는데 CIS. 네. 네, 그렇죠. 네. CIS는 분위기가 일단 정말 좋은 학교예요. 그래서 유치원이 가장 유명하고 위로 고학년으로 올라가면 한국인 학생 수는 정말 많이 없지만 아이비를 하는 학교라서 그래도 인지도는 어느 정도 있고 선생님들이 정말 젊으신 분들이 많이 계세요. 그래서 학생들한테 이렇게 관심을 많이 써주시면서 하나하나 잘 케어해주시는 분위기가 아주 좋다고 생각을 하고요. ABCIS 같은 경우에는 일단 들어가기가 어렵기로 많이 알려져 있고 90% 학생들이 OA를 받기 때문에 그만큼 성적에도 아주 신경을 많이 쓰는 학교예요. 그래서 최상위권 대학을 생각을 하고 있다면 아무래도 ABCIS나 BIS 이렇게 두 학교를 가장 많이 노려보는 것 같아요. 그러면 그 또 다른 국제학교도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AIS라든가 뭐 그다음에 SSIS 뭐 그런 학교도 있죠. 네. 그 학교도 좀 말씀해 주시죠. SSIS 같은 경우에는 이제 호치민에서 가장 유명한 되게 큰 미국 학교인데요. IB랑 SAT 이렇게 미국 커리큘럼 전부 다 진행을 하는 걸로 알고 있고 그 학교의 아이들도 아이비리그라던가 이렇게 미국의 유명한 학교들을 많이 진학을 하기 때문에 부모님들이 아마 가장 좋아하는 학교일 것 같아요. AIS 같은 경우에도 이제 RISS랑 비슷한 학교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는데 규모가 훨씬 크고 또 모든 학생들을 다 받아주는 호주 국제학교예요. 근데 그 학교는 호주랑은 그렇게 딱히 관련은 없고 아이비를 채택하는 학교고 아마 이 학교 같은 경우에도 영어를 어려워하는 친구들이 가서 많이 다니는 학교예요. 근데 아무래도 위치가 좀 한국인들이 사는 곳과 좀 떨어져 있기 때문에
좀 아마 덜 선호를 하실 수 있어요. 아무래도 뭐 대도시라든지 뭐 그죠 수도 네. 이런 쪽에 있는 국제학교도 좀 선호하시죠. 네. 그죠? 그 ABCIS는 이제 영국계 국제학교로 그 이 학교에 입학하는 게 되게 까다로운 걸로 알고 있는데 여기 이 학교의 입학 조건은 좀 어떻게 되고 있나요? 저희 학교의 아마 가장 중요한 입학 조건은 영어를 얼마나 유창하게 구사하고 얼마나 이제 A레벨에 관해서 이해를 할 수 있는 실력이 되는지 확인을 하기 위해서 영어가 아마 가장 중요한 요소가 될 거예요. 그러면 뭐 영어가 좀 많이 부족한 애들은 일단 입학시켜놓고 나중에 뭐 ESL 코스로 이렇게 그런 교육시키는 건 건 없어요. 없습니까? 우리나라의 국제학교에서는 좀 그런 경우들도 가끔 있더라고요. 다른 네. 학교들도 그렇게 하는데 그렇게 보통 하고 있죠, 그죠? 네. 네. 또 뭐 어떤 조건이 좀 필요할까요? 영어도 있지만 또 다른 어떤 조건도 좀 필요할 것 같은 생각이 좀 드는데. 인터뷰를 할 때 네. 영어랑 그리고 그 학생의 자신감 이 두 가지를 가장 중요하게 확인을 하시는 것 같아요. 그래서 자기 진로에 대해서 얼마나 확신을 가지고 있고 그 진로랑 연관해서 어떤 과목을 듣고 싶은지 그렇게 자기가 잘 해낼 수 있다라는 거를 증명을 해줘야 이분들이 이 좋은 학생을 평가를 해줄 수 있다. 네. 그런 얘기죠. 혹시 뭐 컴퓨터로 관련된 어떤 적성 검사 이런 건 없나요? 네, 지능 검사가 있어요. 있습니까? 네. 뭐 그걸 통해서 이 학생의 어떤 그런 학업적인 어떤 수학 능력이라든가, 네. 그죠? 어떤 잠재력을 좀 이렇게 그저 다각도로 좀 네. 평가한다 이런 말씀이시죠? 자, 그럼 다음 질문입니다. 그러면 이제 그 베트남의 국제학교로 유학을 가는 학생들이나 학부모들이 관심을 많이 갖는 분야가 아무래도 학비일 것 같은데 그 ABCIS의 학비나 어떤 생활비는 좀 얼마 정도 이렇게 드는 걸로 생각하면 될까요? 베트남에는 보딩 스쿨이 없기 때문에 아마 학생만 가서 유학 생활을 하는 거는 거의 불가능하다고 생각을 하고요. 보통 국제 학교를 보내고 싶어서 오시는 분들이라면 이제 부모님 중 한 분과 학생이 같이 와서 지내거나 혹은 주재원 자녀들 그게 아니라면 뭐 친척과 같이 지내는 경우도 봤고요. 일단 학비는 모든 국제 학교들이 그렇지만 비싼 편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호치민시 자체가 물가가 서울보다 높은 게 아니기 때문에 아마 생활하는 면에 대해서는 그렇게 비용이 많이 들지 않는 것 같아요. 그래도 아주 그렇게 적게 드는 건 아니다. 그죠? 학비가 네, 그렇죠. 학비가 이게 보니까 우리나라 네. 이제 국제학교하고 이제 맞먹는 수준에서 네. 좀 근접한 수준인 것 같아요. 네. 자, 그러면 이제 그 ABCIS는 영국계 국제학교니까 A레벨 커리큘럼을 따라간다고 하셨는데 그 A레벨 커리큘럼에 대해서 소개를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네. A레벨은 일단 영국에서 채택을 하는 한국의 수능과 같은 커리큘럼이고요. 그리고 보통 학생들이 첫 학년 때는 AS 레벨이라고 해서 보통 4과목 혹은 5과목 정도를 들어요. 그래서 가장 성적이 잘 나온 3과목을 가지고 마지막 학년에 A레벨로 올라가서 그 3과목의 성적으로 대학을 진학을 하는 형태인데요. 이그젠 보드가 여러 개 있어요. 영국에서 이제 유명한 이그젠 보드는 뭐 AQA라던가 에덱셀 이렇게 있겠지만 저희 학교에서는 주로 이과 과목, 뭐 바이오, 캠, 피직스 이렇게는 CIE, 즉 케임브리지 네, 캠브리지. 이그젠 보드를 채택을 해요. 그리고 문과 계열 뭐 사이콜로지, 소시올로지 제가 한 과목들 이런 것들은 많이 AQA를 채택을 합니다. 어쨌든 CI나 이제 AQA 이그젠 보드를 가지고 이제 보통 수업들을 많이 하고 있다. 이렇게 생각하면 되겠죠? 네. 알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그 학교 생활도 좀 궁금해하는 분들이 많을 것 같은데요. 네. 학생들끼리 경쟁이 좀 치열하죠? 어때요? 네. 네, 일단 아무래도 저희 학교에서 매년 이렇게 최상위권 대학들을 보내고 또 한국으로 지원을 하는 학생들 수도 꽤 되기 때문에 한국인 학생들 사이에서 경쟁률은 상당히 치열한 것 같아요. 왜냐하면 아무래도 인기 과목들 뭐 예를 들어서 비즈니스라던가 이코 이런 과목들은 학생들의 내신이 대학을 진학할 때 반영이 되기 때문에 네. 서영고에 가기 위해서 서로 경쟁률이 치열하죠. 그렇죠. 네. 본인은 이제 그러면 학교 생활은 좀 어떠셨어요? 매일 공부만 하셨을 것 같은데 뭐 각종 활동이나 이렇게 봉사 활동 이런 것도 좀 뭐 많이 해보셨나요? 어때요? 사실 저는 개인적으로 원래 영국으로 대학을 진학을 할 생각을 하고 이 학교에 진학을 했기 때문에 대외 활동에는 신경을 많이 쓰지 않고 제 시험 A레벨 시험에 가장 많은 시간을 투자를 한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기본적으로 토론 활동, 그래서 진 컨퍼런스라는 게 있는데 그 활동은 2년간 참여를 했지만 그 외 활동은
다른 친구들이 주로 많이 했던 것 같아요. 네. 아, 그렇죠. 그랬어요. 뭐 할로윈 이럴 때는 그래도 공부도 뭐 중요하지만 할로윈 이럴 때는 좀 가서 좀 참여도 하고 이러셨죠? 네, 국제학교다 보니까 아무래도 프롬이라든지 뭐 파티 이런 것들이 1년에 뭐 한두 번 정도는 있는 편이고요. 아, 그렇죠. 네. 그러면 이제 그 영국에서 이제 학교를 다니고 싶은 학생들이 아무래도 좀 많이 있을 것 같은데 그 본인은 영국의 그 UCL 심리학과로 진학하기 위해서 뭐 A레벨 성적은 어땠나요? 예. 저는 일단 심리학을 해야겠다고 정한 후에 A레벨 심리학, 사회학, 생물학 이렇게 대학이 요구하는 3가지 과목을 선택을 해서 들었고요. 일단 저 같은 경우에는 입학을 상당히 늦게, 그러니까 시니어 중에서 유일하게 중간에 입학을 한 학생이었기 때문에 원래 그런 케이스가 별로 없는데요, 그죠? 네. 네, 원래 아니요. 12학년 때는 입학을 잘 안 시켜주는데, 네. 그죠? 네, 그런 케이스였구나. 네, 말씀해 주시죠. 저는 그래서 개인적으로 노력을 더 많이 해야겠다고 네. 생각을 해서 2년 동안 거의 3시간 동안 자면서 공부를 했는데 매일 3시간씩 자고 어떻게 체력이 버텨줍니까? 막 한약 먹고 뭐 굉장히 약도 많이 먹고 이렇게 열심히 그건 아니고요. 네, 공부에 대한 열정이 대단하셨나봐요. 2년이 그렇게 막 길진 길진 않았어요. 않았어요? 되게 힘든데. 2년 정도는 할 수 있어요. 네, 알겠습니다. 네, 되게 열정적으로 공부를 했던 분인 것 같아요. 네, 말씀해 주시죠. 네. 그래서 선생님들과의 그 관계가 되게 중요하다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저 같은 경우에는 방과 후에도 찾아가서 질문 많이 드리고 패스트 페이퍼 같은 것도 더 달라고 요청을 해서 채점 같은 것도 따로 부탁드리고, 그래서 선생님과의 신뢰도를 쌓고 내가 노력하는 학생이다라는 거를 보여줘야 학교 측과도 이렇게 소통이 잘 되고 네. 대학 이제 입시 공부하는데도 많이 도움이 되겠죠? 네. 그죠? 네. 그러시구나. 그러면 이제 ABCIS 이제 또 많이 관심 갖는 분야가 아무래도 입시 결과, 대학 입시 결과가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좀 드는데요. 입시 결과는 좀 어땠을까요? 굉장히 좋았을 것 같다는 생각이 약간 드는데요. 어때요? 입시 결과 저희 네. 학년 때 저는 정말 좋았다고 생각을 했어요. 일단 저도 UCL에 합격을 했고 UCL 합격한 친구들이 더 있었는데 그 친구들은 연세대를 선택을 해서 간 거를 알고 있고 뭐 그 외에도 서울대, 연세대, 서강대 이렇게 카이스트 이렇게 진학을 한 걸로 알고 있어요. ABCIS를 졸업한 분들은 거의 미국이나 영국, 그 다음에 뭐 그죠? 캐나다, 뭐 한국 이런 주요한 명문대 뭐 이런데 다 대부분 합격한다 이렇게 생각하면 되겠네요. 네. 예, 알겠습니다. 자, 끝으로 이제 베트남 유학을 준비하는 학생, 학부모들이 되게 많은 걸로 알고 있는데 이런 분들에게 어떤 그 본인이 경험을 해봤으니까 예, 조언을 한번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예. 네, 일단 조언을 드리자면 어느 나라 대학을 가고 싶은지 먼저 정하는 게 아마 A레벨을 선택을 해서 A레벨 학교에 가고 싶은지 혹은 IB를 하고 싶은지 그 선택하는 게 아마 가장 중요한 요소가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요즘에는 3년 특례가 워낙 많기 때문에 그것만을 노리고 베트남을 간다면 큰 메리트가 되지 않을 것 같아요. 그래서 A레벨을 정말 공부를 하고 싶다라는 마음을 가지고 계신 분이라면 정말 교과서만으로 공부하는 거는 부족하고 그 각각 과목의 깊이가 정말 깊기 때문에 아마 추가적으로 논문을 읽어야 하는 일도 많을 거고 거의 대학교 1학년 수준의 내용을 공부를 한다고 마음의 준비를 하시면 좋아요. 그리고 아마 영어 실력이 조금 고민이 되는 학생들이라면 조금 더 이렇게 경쟁률이 덜하고 난이도가 낮은 커리큘럼을 선택을 해서 영어 실력을 쌓은 후에 이런 학교로 옮겨가고 더 좋은 대학을 노려보는 것도 아마 좋은 그런 방법이 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러시구나. 어떻든 뭐 베트남에 이제 국제학교가 대부분 굉장히 많은데 뭐 그 학교 명문 국제학교라고 해서 꼭 자기한테 맞는 게 아니고 그죠? 자기 어떤 수준이나 상황 이런 것들을 네. 전반적으로 고려해서 자기에게 맞는 어떤 학교를 선택하는 것이 대단히 중요하지 않냐. 뭐 약간 이런 이제 얘기로 들립니다. 맞습니까? 네. 예. 자, 그 오늘은 이제 그 베트남의 명문 국제학교 ABCIS의 그 학교에 대한 전반적인 소개라든가 뭐 커리큘럼 대학 입시 실적 뭐 이런 부분에 대한 것들을 이제 경험자를 통해서 들어봤습니다. 자, 이번 영상이 그 베트남 국제학교를 진학하려는 여러분들에게 도움이 되기를 바라면서 오늘 영상은 여기서 끝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유튜버 100%다였습니다. 구독, 좋아요. 댓글 많이 달아주세요. 알람 설정까지.